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이기.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심에 대해서 1부 뉴스를 했고 2부 주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뉴스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얘의 매출이 증가가 됐었다. 또한 영화 기생충 영향으로 인해서 해외 매출, 국내 매출 같이 증가를 했었다. 이게 호재거리였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에서 요 호재거리는 일시적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한다면 다시 얘는 원래 평상시대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얘의 우려점으로 봤던 게, 어쨌든 농심하면 라면이잖아요. 라면이 뭐예요? 인스턴트의 대표 식품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인스턴트는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 앞으로 향후 라면, 이런 인스턴트 식품의 성장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이냐, 이게 의문이었고요. 또한 얘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죠. 자회사 율촌화학이 라면의 스프 포장재 요런 걸 만드는 거고, 태경농산이라는 데가 스프를 만들고, 근데 요런 자회사가 지금 일감 몰아주기에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올해는 얘네들이 자본금 5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아마 2022년 내년에는 될 것이다. 그러면 얘네 자회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가 하나의 과제로 남았었죠. 이 뉴스를 토대로 해서 주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처음으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매출 비중 추이를 볼게요. 매출 비중 보시면 라면이 몇 프로예요? 금 80%죠. 라면이 80%. 거의 얘 매출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낵이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 10%, 그 다음에 음료, 이게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음료 하면 이 중에 백산수 물도 포함되겠죠. 근데 이 백산수 점유율도 꽤 처음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얘 매출에서는 좀 미미하다. 그럼 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라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뉴스를 보내드릴 때는 오뚜기가 라면 값을 인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걔가 총대를 맸는데, 아마 농심이나 삼양식품도 곧 하지 않겠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7월 30일 날 농심도 라면 값을 인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연간 영업이익이 2배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들 보시면 목표가 50만원, 어디 보면 목표가 4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뉴스의 목표값 있죠.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대로 가는 적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그냥 목표가를 해놓고 안 가면 말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 자기만의 이런 목표가 산정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뉴스에서 보시면 내달 16일부터, 그러면 8월 16일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평균 7% 인상을 할 거다. 그렇다면 얘의 연간 매출액이 900억 원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3,400억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약 2배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한 300에서 400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죠. 정리하면 라면 값을 7% 올리면 매출액은 9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고, 영업이익은 300에서 400억, 우리는 최소한으로 잡자고요. 요게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8월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게 반도 안 남았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건 1년으로 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면 올해 반영될 수 있는 게 3분의 1이니까 매출은 300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이고,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매출액을 좀 볼게요. 2016년부터 나왔는데 매출액이 2조 2천억부터 2018년까지 거의 뭐 정체 2019년까지 똑같죠. 2조 2천억 3천억. 근데 2020년에 2조 6천억 많이 늘었죠. 이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늘고 학생들 집에서 원격 수업하면서 이런 라면이나 스낵 매출이 늘었다고 했고 기생충의 영화 영향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다?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2020년에 2조 6천억이 찍었지만 영업이익도 보세요. 여기 거의 8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애가 1600억까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도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잖아요. 왜? 일시적인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 다시 1000억 정도로 내려왔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라면값 인상은 최근 뉴스니까 여기다 반영을 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아까 얼마? 100억 정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 매출액은 얼마? 플러스 300억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는 매출액은 대략 2조 6천억 정도, 2.6조 원 정도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한 115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어떠한 전에 과거보다는 높게 나오는 거죠. 2020년은 빼고요. 그럼 1150억이면 어느 수준이냐? 그럼 2017년에 이거를 대략 1000억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더 올라오는 게 2021년의 주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액,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얘의 주가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니까 뭐 이걸 따라 하셔도 좋고 여기다 어떤 걸 첨가해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2017년 대비해서 한 10에서 많이 잡으면 2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차트 넘어가 볼게요. 시청해주셔서